그럼 안유 선생님 수업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첫 번째 수업을 해주신 최현정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기는 채팅창에다 남겨놨고요. 일단 수업 나눔에 앞서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AI 융합교육연구회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AI 교육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교육이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제 미래의 AI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러한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수업을 나눔을 하게 됐고요. 저희 수업에 그 선생님들의 수업에 이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최윤정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마지막 그 질문 중에 한 가지죠. 어떻게 나의 수업에 접목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나눔에 대해서 이제 조언이나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 추가가 600원이잖아. 근데 그거는 오늘 선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수업은 사례로 알아보는 AI 머신 활용 수업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의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AI 사례, 그리고 AI 교육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업에 쓰기 위해서 AI 머신과 코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 IBM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 전망과 2016년에는 이 6억 4,400만 달러에서 2025년에는 390억 달러로 증가를 한답니다. 약 65배가 증가하는 결과죠. 그리고 서비스 관련 매출은 거의 이제 1,5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게 2018년도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서비스 관련 업체를 이제 따지면은, 아마존닷컴을, 네,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존닷컴을 예로 들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연 매출이 3,861억입니다. 네, 이거 지금 연구보고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다양한 AI 적용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성이 아닌 첫 글자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 봤거든요. 온스, 네, 생활 속에서 AI가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혹시 이 첫 글자를 가지고 예상이 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걸 이야기해 줄 것 같다. 있으신가요? 이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그리고 틀리면 어쩌나. 인식? 맞습니다. 이야. 이야,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온라인 게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로봇. 세 번째가 이제 얼굴 인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음성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알파고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둑이나 바둑과 알파고의 그 대결, 네,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로봇 하면 지난 수업 나눌 때
네, 보스턴 다이내믹의 로봇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또 소개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걸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굴 인식 관련된 이제 안내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요즘 이 뷰티 케어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루민이라는 이 안면 인식, 얼굴 인식을 통해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추천해주는 AI 머신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으로는 다들 알고 있는 뭐 시리, 카카오, 뭐 AI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게 더 뛰어난지 배틀을 알려주는, 배틀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계산을 하네. 올리는데 이게 안 나오고. 신인서보다는 좀 AI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도 이제 뜬금없는 수가 가끔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과연 저게 진짜 맞는 수가 맞나? 정말 열심히 너무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안 믿고 제 스타일대로 사실 대우를 했었는데 해보면 좀 이게 좀 어이없게 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게 잘 두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고 보면 이제 그게 다 맞는 거죠. 우리 신진서 구단이라는 바둑의 프로 기사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세돌을 이긴, 더 이제, 이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유퀴즈를 보면서,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프로 기사인데요. 이 프로 기사가 하는 얘기가, 인공지능이랑 같이 바둑 수업을 또 하게 되니까, 이제 인공지능의 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와는 다른데, 나중에 반집 차이로 지거나, 승패를 나중에 복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다 맞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끼리 되고 나면 실수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까지도 승을 모르기도 하고 인공지능끼리 되고 나면 그냥 50%에서 계속 가면 50%에서 첫수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결국 나가서 승부가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인공지능 대국도 배울 점이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공부를 했으니까. 네. 특히 그 2016년 알파고의 대국에서 3연패 후에 4국에서 이 승리를 거둬서 알파고를 무너뜨렸던 대국을 시작해. 뭐지? 아, 왜 이거 됐지? 렉 걸린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제 이세돌 구단과 이제 알파고와 한 경기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유일하게 알파고를 이긴 인물이 이세돌 구단이고요. 이세돌 구단 이외에는 알파고를 이긴 프로 바둑 기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AI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의 공간 장소도 예전에는 기원에서 프로 기사들에게 배웠다면은 이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을 배우고 있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산을. 두 번째로는 스마트 로봇이고요. 네, 어떤 로봇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거 보스턴 다이내믹 로봇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이제 장난감이고요. 미니 로봇인데, 예전에는 직접, 아이들이 만져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었다면은, 이제는,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이용해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장난감, 이 개발돼서 이렇게 장난감의 네, 스타일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안면인식을 통해서 피부 상태가 어떻고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이제 쓰면 좋을지 추천해주는 바로 그런 AI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인식 하면은 보통 아이폰으로 이제 잠금 해제하는 그런 걸 이제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마스크 착용 안 했으면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피부까지도 관리해주는 AI 머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음성인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인식은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음성인식 어플이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한 장면을 제가 추출해 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인식 시스템 익숙하시죠? 애플 시리의 소리인데요. 이 차는 지금 카플레이는 연결됐지만 또 BMW, 벤츠,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각자 고유의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명령어만 필요한 차도 있고 자연어도 인식이 되는 차도 있고 또 운전자가 계속 명령을 하면 그에 따라서 좀 더 진화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그거를 저희가 오늘 비교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차는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된 DS7 프로스펙, BMW 고유 시스템이 들어간 BMW 330i,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벅스라고 하죠. 고유 시스템이 들어간 A220이 왔고요. 그리고 카카오아이, 그러니까 IT 업계랑 손을 잡고 음성인식 시스템을 만들었죠. 현대의 소나타, 이렇게 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에어컨, 지금 에어컨 어떻게 받아들일지. 에어컨. 에어컨을 조달하려면 차량 내부의 컨트롤을 사용하십시오.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할 말만 하고 끊어졌거든요. 에어컨. 에어컨을 켭니다. 잠깐만요. 에어컨. 에어컨을 켭니다. 아니, 피지 말고 그냥 에어컨. 에어컨. 냉난방 시스템. 지금 말하세요. 에어컨. 에어컨을 켤게요. 다음은 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라고 얘기했을 때 켜주는 이제 AI 음성인식 시스템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안 하는 음성 시스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활 속에 이제 AI 활용 사례를 알려드렸고요. 그럼 AI가 교육에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제 교육 현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바둑도 설명드렸듯이, 기원에서 바둑을 프로 기사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뭐 증강현실이라던가 가상현실, 3월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수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장소의 제한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춤형 교육의 실현이죠.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웅진 스마트홀이나 커렉팅 AI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트루브라고 해서 이 수학 학습 진단 및 치료 문제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맞춤형 교육 AI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학습 도구로서 이제 AI 학습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미 활용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기 유발 소재로도 쓰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AI 코딩 블록이라던가 구글의 이제 티처블 머신, 그리고 이제 EGDB라는 또 이제 그런 학습 도구 AI가 있는데, 네, 간단하게 또 이제 텍스트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AI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머신을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AI 머신을 좀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머신을 코딩 소프트웨어로 이제 조작을 해서 수업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실제적인 수업 적용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로봇으로 길이 재기를 저는 이제 해보려고 이제 수업 구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림 전략을 세우는데 제 수업을 하는 학생의 대상이 놀라지 마세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2학년 학생이 로봇을 조작해서 길이를 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초등학교 2학년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수업을 하면 재미있고, 아이들에게도 진로 체험의 기회도 주고, 그리고 흥미 유발도 되고, 그리고 수학의 길이도 잴 수 있는, 아주 유의미한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상을 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서 계획을 제가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네, 학습 목표는 AI 로봇을 활용해서 이동한 길이를 잴 수 있다고요. 이 활동은 이렇게 AI 로봇인 카미봇이랑 그리고 이것을 조작하기 위한 코딩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명령어로 이동시키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이동 패턴을 만들어서 그 이동한 길이를 뭐 손을 뺨으로 재든 자로 재든 학생 스스로 방법을 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카미봇이 뭐야? 어떤 걸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카미봇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카미봇이라는 AI 로봇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죠. 선생님, 소리 공유가 혹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작다는 말씀이시죠? 네, 소리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소리 공유가 안 된다고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잠깐 컴퓨터 볼륨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시 봐야 되는데요. 네.
네, 이제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소리가 또 작아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갑자기 소리가 좀 작아졌거든요, 선생님. 아, 네. 근데 이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리는 네. 배경음악일 뿐이고, 화면에 나오는 텍스트라던가 화면 장면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는 네. 배경음악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네, 소리가 중요한 게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AI 로봇이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들이 갖춰져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코딩 작업을 통해서 이제 로봇을 움직여가지고 네, 길이 재기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이제 맵보드를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제 카미봇을 올려가지고 학생들에게 조작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코딩은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카미 카드라는 이 어플을 스마트패드에 다운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카드가 배열이 되면서 이 조작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보물찾기 형식으로 보물을 찾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네, 여기 보물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피해서 보물을 획득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과제를 제시해 주면 학생들 스스로가 AI 코딩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을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왕복한 거리를 직접 재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쉽게 잘 하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2학년한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학생들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요즘,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조작 활동을 잘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수업 장면이고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로봇으로 하니까 더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사례만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컨트롤 버튼을 통해서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조작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스크래치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코딩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AI 수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파이썬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으로 코딩 작업을 해서 조작 활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카미봇만 이렇게 되느냐? 카미봇은 이제 스크래치까지만 활동하지만 아까 제가 동기유발처럼 보여드렸던 그 팩토이라는 그 비틀이라는 아까 조그만 강아지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은 파이썬으로도 코딩을 해서 조작 활동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실가 수업, 그리고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정보 수업,
또는 이제 진로체험 수업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로봇을 조작하는 활동을 초등학교는 카드로 코딩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스크래치로 코딩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파이썬으로 코딩하는 작업을 하면 이 수준별로 맞추어서 로봇 조작 또는 AI 융합 수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수업 후기를 또 받아봤는데 지금 약간 스캔이 희미하게 돼서 제가 읽어드리면 카미봇 수업에서 나는 카미봇 판에 한 칸이 12cm인 것을 배웠고 카미봇 경기장 한 바퀴가 80cm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길이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줬을 때 한 칸이 12cm인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보물찾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칸의 개수를 세어서 학생들이 총 이동한 거리를 재어보는 그런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느낀 점을 써보라니까 이런 부분들을 써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었다라 밑에 있는 글을 보면 재미있게 했고 길이 재기로 이제 수업을 같이 해서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AI 로봇으로 레이싱 게임도 해서 굉장히 즐거웠다, 재미있고 신났다라는 후기도 받았습니다. 네. 학생의 솔직한 체험담이죠. 글자를 보면 이제 길이 재기도 이제 맞춤법이 틀렸는데 이게 외국에 살다 온 학생이다 보니까 맞춤법이 약간 서투른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의 핵심은 이제 학생 맞춤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한 수업이었고요. 실제 수업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잠깐 화면 공유를 풀고 실제 수업은 무슨 수업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좀 흐리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괜찮게 잘 보입니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자로 뭐 왼쪽으로 3cm, 뭐 3칸 이동, 오른쪽으로 5칸 이동 이렇게 직접 자로 재어보거나 이제 개미가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여기다가 숫자만 채우는 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업을 그냥 자로 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거를 칸의 개수만 세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용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수학 수업을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AI 로봇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맞춤형 수업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AI 명언으로 제가 수업을 마무리 정리할까 합니다. 다들 기쁘시죠?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네, 그동안 이제 평일이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연수를 시청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짧고 굵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가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지능은 인류가 만들어야 할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AI 로봇 또는 인공지능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미래의 AI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참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텍스트 파일을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배종천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온라인 게임이 바둑, 체스, 장기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 세 가지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전략형 게임인데, 요즘 학생들이 하는 뭐, 스타크래프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스마트폰 게임에서도 AI가 적용돼서 이제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AI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레벨업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게임을 즐겨 하지 않아서 요즘에 최신 게임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이렇게 동생이나 동료들이 하는 걸 보면 그렇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레벨업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종 선생님? 네, 더 질문하시면 네,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인공지능을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아까 설명해 주신 블록 코딩이나 텍스트 코딩이 꼭 반드시 뭐 학교의 상황 따라 뭐 정보 학교면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코딩 학습을 꼭 병행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선생님? 이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코딩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업 전공 분야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딩은 필수가 아니고 선생님들의 전공에 따라서 이제 적재적소하게 동기유발 소재로 쓰이던지 진로 체험 활동으로 쓰이던지 뭐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로봇을 조작해 보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AI 과학자 또는 이제 AI 조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진로 체험 기회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고 학습 목표를 어떻게 달성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재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먼저 선생님이 그 소속이 서울대학교 그 인공지능 센터에 계신 건가요? 아, 네. 저희 부설학교 진흥원에 그 AI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아, 연구원에 계시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코딩 교육 중 얘기했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스크래치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 파이썬을 하고 있다. 그런 걸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 그 기준이 뭔가요? 기준은 이제 난이도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로봇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이 명령을 카드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아이들이 쉽게 방향표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학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도 그 초등학교 2학년도 방과후 수업에서 이제 스크래치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카드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이 명령어를 한글로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마치 그 뭐 자바나 C 언어처럼 이제 굉장히 좀 영어스러운 이 컴퓨터 언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파이썬 수업을 하고 성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러한 활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저는 특수학교 교사라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인공지능을 왜 학습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저희가 삶 속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음성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타고 있는 뭐 휠체어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이 말로써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활용했을 때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소개시켜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만으로도 특수아동이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유니버셜 에듀케이션 할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는 보통 특수학교 학생들 외에도 일반 학생들도 다 접목됐을 때 더 타당성 있는 교육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한정돼서 꼭 특수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장애에 대해서 고안해서 된 유니버셜 그것은 좀 옛날 방식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방금 이제 질문 주셨거나 이야기 주신 선생님이 특수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 드린 거지
네. 선생님들이 전공에 따라서 또는 학습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그것만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이라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알려주고 지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만 드린 거지 선생님들 스타일대로 또는 전공대로 또는 학습 목표에 맞춰서 수업을 재구성하시거나 활동을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는데, 선생님 방금 하신 수업이 길이 재기 수업이었어요. 네. 네, 인공지능을 하는 수업은 뭐 여러 가지 수업의 목적이 있겠죠? 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수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그 수업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계획을 했던 거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교과서의 내용이 빈칸에 이제 칸의 개수에 따라서 숫자를 채워 넣는 활동이 좀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 할 것 같아서 이제 로봇을 조작한다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한 이 호기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로봇을 조작했을 때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AI 로봇 과학자 또는 AI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했고 실제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길이 재기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길이를 재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진로 체험 목표 달성과 그리고 이제 수학의 학습 목표 달성에 길이의 양감을 스스로 알아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피지컬 컴퓨팅 도구로 여기서 카미봇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제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구입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아까 카미봇도 검색해보니까 30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명 정도 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카미봇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저도 약간 그런 도구들을 좀 구입을 하고 싶은데 직접 본 적이 없고 에듀테크 쇼 이런 데 가도 뭐가 어떤 게 장점이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카미봇 되게 그 맵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소개 영상이 너무 짧아서 이제 너무 길어지면 또 이제 저희 수업 나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3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학교에서 구매를 하면 좀 이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따로 이메일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할인을 받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구매를 했을 때는 17만 원에서 8만 원 선? 그러니까 20만 원 이내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카미봇 말고도 언플러그드 이런 이제 스크래치를 이용한 로봇이 또 다른 로봇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카미봇을 활용하게 된 계기는 저희 부설학교 진흥원의 이제 부설 여중에서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저희 부설학교에서 또 그 수업도 해보고 직접 자율주행 체험도 해보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활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AI 로봇을 이제 살펴보니까 가격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은 좀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꼭 카미봇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로봇도 좀 확인해 보시면서 최종 결정을 가성비가 높은 로봇을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카미봇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네. 여쭤봤어요. 네, 제가 봐도 이제 아이들이 떨어뜨렸을 때도 좀 튼튼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만드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떨어뜨려도 된다고 고장 안 난다고 막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튼튼한 것 같습니다. 튼튼한 거.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떨어뜨려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보면은 다른 선생님이 햄스터봇을 이제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햄스터봇도 저도 이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온라인 공학으로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햄스터 보시든 카미 보시든 또 다른 이제 AI 로봇이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 로봇처럼 생긴 팩토리에서 만든 비틀이라는 로봇이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로봇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활용했을 때 굉장히 네, 아이들에게 유익한 진로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선생님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선생님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더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궁금하신 점 많으신데도 늦은 시간이라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선생님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오늘 우리 수업 사례 나눔 해주신 윤정 선생님, 우연 쌤 두 분 다 오늘 처음 하셨는데 처음 하신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 먼저 먼저 윤정 쌤 하시겠어요? 네. 사실은 준비 기간이 제가 8월 달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좀 길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읽고 많은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추려가지고 너무 책의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들께서 읽고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짧게 추려가지고 한다고 했는데도 좀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말도 좀 많이 빨라지고 그래서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도 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막 하시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또 고등학교 입시하고 저희는 직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적용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런 나눔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인사이트를 얻고 많은 이제 영감을 얻어서 수업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날이 꼭 오기를 저도 바라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첫 스타트 잘 끊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현 선생님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이제 수업 나누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업 나눔을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질문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이나 수업을 하시고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또 질문에 또 잘 답변해 주셔서 배움이 컸던 수업사례 나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이제 서희진 선생님께서 또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 또 마침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음 수업사례 나눔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소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혜진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같이 여기 이제 연구회에 계신 역삼초 이유림 선생님이랑 메타버스 관련해서 아무튼 수업을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례도 같이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겟더타운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수업을 선생님들이 직접 설계하실 수 있게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코스페이시스 에듀는 중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페이시스 에듀로 방탈출 이제 학습,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이제 뭐 수학이나 사회나 뭐 이런 문제 단원 정리할 수 있는 게임 만들기, 그리고 미술관 같이 약간 전시 활동이 코로나 이후로
좀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애들이 메이킹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조작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 혼자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신 역삼초 이효림 선생님과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겟더타운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초기에 설정해야 될 게 좀 많으셔서 좀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코스페이시스 에듀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이 학급방을 다 만들어 놓고 기초 조작법만 가르쳐주면 애들이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뭐 이런 게이밍 활동을 많이 해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중에 꼭 시간이 되시면 여러 여타 과목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또 시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광고 끝낼게요. 11월 30일 화요일 날 저희 연구의 첫 오픈 모임을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준비를 아주 잘 준비해주고 계셔가지고 시간 꼭 좀 잘 내서 오늘 이렇게 옥수 선생님들은 꼭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진짜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